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어떤 강원, 관세 관련해서 말원이 이제 오락가락 하는데, 보통 오락가락 할 때는 안 좋은 쪽으로 반응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시장이 좀 흔들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졌고, 경제 지표가 그나마 양호하게 나오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하긴 했지만, 여전히 월가에서는 경제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방향이 나오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집중 매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3월에 순매수로 마무리가 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대형주들이 발목 잡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신용 물량까지 걱정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빠졌습니다. 낙폭도 대부분 다 비슷했어요. 뭐 나스닥이 더 빠진 거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빠져가지고 이제 하락한 건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많이,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은 그런 형태를 보였죠. 근데 이제 낙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뭐 0.8% 정도가 업종 중에서는 가장 크게 빠진 거고, 뭐 급락했다라기보다는 장중에 또 플러스로 전환했다가 밀렸다가 이런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하락폭은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준 재료를 보면 트럼프가 발언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틱톡을 미국에서 인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돕기 위해서 중국 관세를 좀 내려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자신의 임기 내내 관세는 이어질 거다. 또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만약에 연합을 해서 미국과 맞선다면 더 큰 관세를 부과할 것이야. 이렇게 또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뭐 재료들이 계속해서 관세 관련된 뉴스 자체가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나마 지수가 좀 방어가 됐던 건 주택, 고용, GDP 이런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지수 낙폭이 제한되고, 장 초반에 또 이것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 계속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웨트부시에서는 25% 관세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JP모건, RBC 이런 데서는 25% 관세 고수하기 어렵고 협상하면서 결국에는 낮춰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망을 하긴 했는데, 그게 또 뭐 4월 2일 초반부터 바로 협상돼서 땡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 또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 관세보다 더 큰 게 온다. 이제 뭐 재정 지출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정 지출 축소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경제가 조금 아슬아슬할 때 정부에서 지출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경제가 더 유지가 되거나 더 좋아지고 이런 계기가 나올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통로가 막히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겹치게 되면 미국 경제 장담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도 일부에서는 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관세 관련된 영향은 대부분 다 자동차 쪽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차량의 생산을 줄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곳에서는 기업들이 미국 안에서 생산 라인을 더 늘려놓은 상태고, 또 이거는 어차피 협상용이다. 그래서 관세 리스크는 일시적일 뿐이야. 이렇게 또 분석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동차 관세 쪽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 상승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좀 분석한 곳을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가장 낮게 본 게 4,500달러 정도,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 최대치로 15,000달러,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이 최대 2천만 원 정도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과연 미국 소비자들이 감당이 될까? 이게 미국 일자리 늘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동차는 안 사도 그만이잖아요. 지금 타고 있는 차 1년 더 탄다고 해도 문제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교체가 적극적으로 안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동차 가격 상승이 생산 축소로 이어지게 되고, 그게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경고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음에는 뭐 몇 달 정도야 뭐 이제 압박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압박을 가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관세가 그대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또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는 더 큰 타격이 되니까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는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협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나온 지표는 4분기 GDP 확정치 나왔는데 잠정치보다 더 높게 나왔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살짝 낮게. 이거는 뭐 취업을
일자리 잃게 된 또는 그만두게 된 사람들이 청구하는 거니까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잠정주택 판매 같은 경우는 좀 지난달, 지지난달 부진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좀 플러스로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잠정주택 판매라는 거 그냥 그 계약금 건 거. 나 집 살게요라고 해서 이제 계약금 낸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늘어났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택은 가격이 큰 거기 때문에 경기 침체 때는 이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관세를 걱정하는 거는 이에 따라서 경기가 나빠질 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경기가 나빠져 버리면은 이제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경제가 일단은 괜찮은 단계인 것 같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하락이 어느 정도는 제한되는 그런 이슈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특징으로는 테슬라가 오늘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이제 탄력이 떨어졌는데 뉴욕타임즈에서 관세 정책의 승자, 왜냐면 테슬라는 차량 대부분 미국 내에서 조립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승자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됐고요. 반도체 오늘 부진했습니다. 엔비디아 2%, 브로드컴 4%, 마이크론도 또 빠지고 대부분 빠졌는데 관세, 무역전쟁, 그리고 AI 버블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빠졌고요. 그 다음에 치폴레 같은 어떤 멕시칸 음식료 업종을 비롯해서 이런 어떤 종목군들, 그러니까 식품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올라가는데 관세 영향 없는 종목군들이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피소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헤지 펀드들이 뭐 금융주나 에너지주 최근에 매수했다더라.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저 포트폴리오에도 약간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어떤 내용도 일부에서는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2023년하고 지금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도 증시가 되게 많이 빠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그 메가세븐이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세븐이 그때는 200일선에서 이제 방어가 됐거든요. 그 근처 가면서 밀어 올렸는데 이게 위에 보시는 게 이제 메가세븐 차트 지수 인덱스고 아래가 이제 S&P 500인데 그때도 200일선 깨고 이번에도 200일선 깼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메가세븐은 200일선 안 깼거든요. 이번에는 앞장서서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어서 시장 자체가 이제 그 투자자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 같다. 대피소가 시가총액 큰 종목이 대피소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종목들이 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게 그래야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안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고.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보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 외국인들이 매매한 것 중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이번 관세의 중심에 있는 운수장비, 운송장비가 자동차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운송장비, 그 다음에 전기전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어제 전기전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 운수장비는 팔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한화에어로가 운수장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표 자체가 좀 왜곡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규모로 자동차를 매도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보다 어제 보시다시피 기관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팔아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맘 바꿔서 매도하기 시작하면 더 골치 아프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세 걱정을 좀 덜 하고 있다라는 걸 입증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전기전자, 운송장비 업종 매수 지속해 주는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는 게 그 지금 위치가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월 3일 이후에 최저 위치로 빠져 있잖아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이 선을 이탈했다라는 건 뭐냐면 신용이 터지는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용 터졌다라는 건 이제 어떤 현상으로 확인이 되냐면 별다른 해외 쪽에 뉴스가 없었는데 코스닥이 갑자기 뭐 1시 구간 2시 저 사이에 갑자기 빠지는 거. 이게 이제 왜 저러냐면 종목을 들고 있던 신용으로 투자했던 또 미수라든가 이런 걸로 투자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이러다가 내일장 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반대매도는 하한가 주문으로 나가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차라리 오늘 현재가에 정리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들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오후장에서 별다른 재료 없이 갑자기 분차트가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닥은 급등도 가능하고 갑자기 오후장에 급하게 밀리는 그런 현상도 가능하고 변동성이 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매도권 내려왔기 때문에 급반등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위치 자체는 저렇게 되면 신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 어설프게 마이너스권에 있으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어떤 흐름, 또 수급이 오늘장부터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들 보면 삼성전자가 어제장에서도 플러스를 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죠. 이거 되게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올라간다고 이게 좀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지수 자체가 어쨌든 지탱이 돼야 그 다음 단계도 이 지수가 버티면 종목들이 올라가겠는데 이런 기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되는데 코스닥은 반대로 발목 잡고 있죠. 시가총액 빅3가 어제 일제히 거의 3% 가까이 빠졌고 HLB 하나 6% 올라간 거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하락한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버텨주는지 하나, 코스닥에서는 저렇게 급락 쪽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대형주 쪽에서 크게 덩어리 보면 2차전지, 다음에 이제 로봇,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렇게 있고, 다음에 엔터와 반도체 이런 부류들로 있잖아요. 적어도 2개 이상이 플러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업종들이 등판해주는지 대형주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정리해보면 관세, 정치, 공매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료들이 좀 투자들 체감적으로는 피크로 접어드는 그런 구간에 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다행인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로 전환이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번 달에 아직까지는 순매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료 공포감 속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느냐, 그나마 지탱해주던 외국인들까지 이탈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흐름수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이 종목군들 중에서의 반전이 나오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체크를 계속해서 어제와 이어서 계속해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흥미로운 기사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그 달러 이탈, 이건 달러 이탈이라는 건 뭐냐면, 그 각국에서, 이거 달러는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축 통화잖아요. 근데 이번 어떤 미국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탈달러, 그러니까 달러에서 이탈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몇 달 전에 그런 경고를 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축 통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할은 다른 나라 제품을 구매하고 다른 나라들에게 그 달러를 뿌려줘서 그 달러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끼리 또 서로 교역을 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강력한 지위를 갖는 게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그런 역할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달러 말고 다른 걸 써야 되지 않나? 굳이 달러 안 주겠다라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연준이 위험할 때마다 다른 나라의 다른 나라 중앙은행에 달러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달러 의존도를 낮추게 되고, 이제 탈달러, 그러니까 기축통화 다른 쪽을 키워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수면 아래에서. 그래서 이게 미국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달러라는 강력한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약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변에서는 이러다가 미국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경고의 메시지들도 나오곤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트럼프도 이게 경제 체질에 대해서 바꾸겠다, 이거는 또 진심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좀 거칠게 하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관세가 끝까지 부각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과정 자체가 힘들겠죠. 그 과정이 또 힘들고 바로 내일장에서 해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유연하게 바뀌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